판사가 징역 1년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불복의 경우 일주일 이내 항소해라. 그 마지막 말이 끝났는데도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판사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좀 무섭죠. 소름 끼치고. 저 판사를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뜻인지 땅땅땅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서서 판사를 한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번 판결에서 재밌는 거,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요, 원래 받아야 될 형보다 형량을 좀 깎아줬대요. 너무 놀랍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 나름의 감형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 감형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게 대선이잖아요.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허위사실이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선이 되면 형을 더 세게 받아요. 그 허위사실 등으로 이득을 본 거니까. 근데 당선이 안 되면 감형을 좀 해줍니다. 왜? 어차피 그 난리를 쳤어도 당선이 안 됐으니 이로 인한 이득이 적으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감형 사유로 피고인이 당선이 안 됐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 어차피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대선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량 좀 깎아준 게 이 정도야. 아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철저히 원리 원칙에 입각한 판결문이지만 보면서 좀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져서 깎인 형이 징역 1년이에요. 감형이 안 됐으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아닌 바로 뭐 실형이 그냥 법정 구속형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감형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나오면서 그 판결문을 보면 다른 재판부입니다만 재판부가 이렇게 적시를 해놓습니다. 피고인 김혜경입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게 감형 사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2심 가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이재명은 어차피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이나 반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심에서도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2심 재판부가 야 이건 좀 너무 세다 싶어서 감형해주더라도 징역 1년에서 감형을 하면 보통 얼마가 나오느냐? 벌금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보다 밑에 단계 벌금형이 보통 벌금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재판마다 좀 다른데 정진석 비서실장 아시죠? 대통령실에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 선배님인데요. 국회 부의장 할 때부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이 뭐 사자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그거 1심에서 징역 6개월 나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판사가 이재명 좋아하고 막 통진당 좋아하고 하는 정치 판사였잖아요. 논란이 돼서 얼마 전에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징역 6개월 때리는 게 말이 되냐? 감형돼서 벌금이 1,200만 원 나왔어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1심과 2심 선고 헤드라인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징역 6개월이 감형이 돼서 벌금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 경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징역 6개월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붙어있지만 징역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형이 돼도 재판을 뭐 똑같이 등치는 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해보면 아무리 감형이 돼도 벌금 1,000만 원 이상은 확정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쏙쏙 되시죠? 지금 민주당 정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제가 했던 발언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요. 그래도 당장은 저는 민주당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일하는 많은 언론인들,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 워낙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시켰잖아요. 박용진 죽이겠다고 자객을 3번이나 보내고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린다고 막말하는 양문석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단일 체제가 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전망을 했는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망은 여러분 한 벌금 100만원, 벌금 150, 벌금 200 나왔을 때의 전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2심 때 우리가 이거 100만원 언더로 감형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재명 중심으로 뭉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벌금 100만원, 150만원이 아니라 징역 1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야 이건 이제 못 빠져나가는구나. 2심, 3심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재판을 1심보다 훨씬 더 빨리 할 텐데 무조건 아무리 깎여도 벌금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당장은 우리는 이재명을 버리지 않는다. 이재명과 함께 간다. 이재명 만세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워낙 높은 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요가 클 겁니다. 보세요. 정진석 실장 기사인데 이게 1심 때 징역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2심 때 깎여서 12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징역 1년인 이재명은 2심 때 깎인다고 쳐도 산술적으로는 1200보다는 더 큰 금액이 나오겠죠. 깎여서 징역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제가 장담하건대 자기들끼리 밥 먹거나 술 먹을 때 소위 말하는 친명이라는 사람들,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야 이제 이재명 끝났다. 이제 그 다음에 누구지 우리? 누구한테 붙어야 되지? 추미애? 김동연? 아니면 진짜 김경수가 되려나? 김부겸? 자기들끼리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민주당 내부의 동요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의 수정을 해야 되는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을 제가 조금씩 더 봐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고문 정말 제가 보면 볼수록 빈틈없이 잘 썼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어떤 주장을 했었느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니까 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했거든요. 경기도 도지사 자격으로 국감을 받을 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대선과 상관없는 국정감사 때의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선거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이걸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감 때 말한 거는 위증죄만 처벌받지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라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이게 국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처벌은 못한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재판부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인 걸 알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걸 분명히 거짓말인 걸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 부분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봐서 한 말이다. 더군다나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 발언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 적용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를 왜 언급했느냐. 대법원 가서도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판결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재판을 방청한 기자들이 현장 스케치를 막 보내줬는데요. 이재명이 서서 선고를 듣다가 판사를 계속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판사가 징역 1년, 다만 2년간 집행유예한다. 불복의 경우 일주일 이내 항소해라. 이게 판결문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 마지막 말이 끝났는데도 이재명이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기자들 말에 의하면 한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판사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좀 무섭죠. 한편으로 소름 끼치고. 저 판사를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뜻인지 본인이 아니면 당황했다는 뜻인지 이거는 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재판 방청에 들어간 기자들이 현장 스케치로 보내준 그 스케치 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해라. 땅 끝났는데도 이재명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판사를 한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재명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던 당황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고, 동시에 그 판사를 향한 이재명의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일부러 이 한성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국민들이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